참으로 오랜만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싱싱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괜히 제가 의리와 정의감에 불타서 또 한번 메로나 이야기를 떠올려가지고 결국 유튜브에게 검거를 당했습니다. 물론 영장 청구 따위는 없었고요. 그냥 2주간 큰 집 한 바퀴 돌고 다시 여러분들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잘린 영상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남겨놓을 테니까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유튜브의 인공지능 귓구녕이 매우 예리해지다 보니까 이제 잘못 건들면 채널이 최소 사망, 그리고 최대 먼지가 되어 버릴 수가 있으니까 당분간 심심하더라도 가이드 위반 딱지가 얌전히 사라질 때까지는 저도 개 눈깔 굴리면서 유튜브의 눈치를 살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을 위주로 방송을 해볼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즘 지구의 환경이 돌아가는 꼴이 거의 개판 5분 전 상황이더군요.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지구가 직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마냥 뉴스에서 주절거리는 기후변화 어쩌고 저쩌고 씨부레대는 개소리 같은 쓸데없는 이야기들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극히 일부, 그러니까 빙산의 요만한 대가리의 끝에 있는 머리카락 정도 일각의 이야기일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기사거리들 이외에도 쉴 새 없이 심각하게 망가져가고 있는 지구의 종말급 상황을 한동안 자세히 전해드리는 걸로 방송을 대신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매우 심각한 이야기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실 것 같고요. 간혹 경제방송도 함께 첨부해서 방송해 드릴 테니까 다소 민감한 이야기는 일단 유튜브의 진노가 잠잠해질 때 다시 한번 눈치 봤다가 귓방망이를 한번 날리고 시부레 되도록 하든지 뭐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블로그를 통해 남기든지 그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하겠습니다. 여튼 2주가 이렇게 긴 시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야기해 드릴 게 바로 빙하기 보고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빙하기 하면은 맘모스가 생각나고 과거 머나먼 시대 이야기 같지만 빙하기가 앞으로 20년 전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과학계에서 심심치 않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는 지구의 소빙하기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강추위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현실로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 이 연구는 허구가 아닌 실제로 최근 영국 노썸브리아 대학 연구팀이 태양 에너지를 분석하고 내린 결론인데, 대략 2030년에서 40년 사이에 마운더 극소기에 버금가는 소빙하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태양의 활동이 2030년 무렵에 60% 가까이 감소를 해서 발생 이후 10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빙하기가 찾아오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 마운더 극속이라는 것은 지구가 마지막으로 소빙하기를 겪은 기간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으로부터 대략 400년 전인, 그러니까 1645년에 약 70년 동안 극심한 추위가 지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실제로 맨하튼에서 스테튼 섬까지 얼어붙어서 그 위로 걸어다닐 수가 있었던 적이 있었고, 런던에서는 몇 달간이나 얼어있던 템스강 위에서 빙산 축제를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빙하기가 찾아오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태양의 흑점 활동 저하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이론설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맞다는 게 아니에요. 말 그대로 이론설일 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소빙하기는 결코 영화 설국열차에서 비춰졌던 것처럼 지구가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기온이 뚝 떨어지지도 않고요. 온도가 오늘날에 비해서 평균 1도에서 2도 정도 더 낮아진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집구석에 처박혀서 설국열차에서처럼 바퀴 양갱이나 뜨실 걱정 따위는 않으셔도 됩니다. 뭐 한간말로는 바퀴가 단백질 함유량이 그렇게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뭐 굳이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뭐 드시고 싶은 분들은 드시고요. 뭐 어쨌든 아직까지 소빙하기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태양의 흑점 활동과 지구 기온의 하락이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그냥 뇌피셜로 그렇게 약간의 관찰을 통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과학자들의 말대로 하자면 흑점은 태양 에너지와 깊은 연관이 있고 태양 내부의 핵융합으로 자기 현상이 형성이 되며 초고온 가스 기류가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태양 내부의 격렬한 움직임으로 거대한 자기장고리가 형성이 되고 반복적으로 이것이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과정에서 흑점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걸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태양의 자기장 활동이 활발할수록 태양의 열을 차단해 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흑점의 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반대로 태양의 자기장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면 태양의 열을 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점 수가 감소하게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매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면 선스팟이라는 이 흑점의 고리 모양이 현재 생겨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현재 태양의 이 자기장이 매우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2013년 직후부터 2014년 2월까지 나사의 관측 위성이 촬영한 사진, 그것이 바로 왼쪽에 있는 이 태양의 사진인데, 자, 여기에서 보시면 흑점이 쉽게 관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만, 자, 그 뒤로 3년 뒤, 그러니까 2016년 뒤로부터 태양의 흑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400년 동안 이루어진 태양 흑점 활동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자면 마운더 극소기 중 30년 동안 관측된 흑점이 매우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활동 중인 태양계에서는 보통 4만에서 5만 개의 흑점이 관측이 되지만 30년 동안 관측되었던 흑점은 지금까지 고작 50개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양의 흑점은 불과 115개에 머무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대로라면 소빙하기가 찾아오는 것은 저들의 이론대로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소빙하기가 찾아오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맘모스가 얼어붙는 영화 투모로우처럼 그런 대빙하기는 오지 않습니다. 소빙하기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고작 1.5도 정도 떨어지기 때문에 별 걱정 없겠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 우리 인류는 소빙하기 시기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격변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역사 기록의 책갈피를 천천히, 그러니까 침을 좀 묻혀가면서 살펴보자면 서기 1250년경부터 기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가장 추웠던 시기는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1850년경부터 기온이 점차 상승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1300년대, 그러니까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1300년대 후반에는 알프스의 빙하가 농지로 침투하기까지 했고 아이슬란드 주위는 빙하로 덮어버려서 어업을 포기해야 할 정도였으며 오들오들 춥기까지 하니까 건축 양식조차 화려한 고딕 양식에서 벽이 두껍고 창문이 작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 바로크 양식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소빙하기는 한랭 기후를 만들었을 뿐 아니라 폭풍과 해일을 동반하는 습한 기후를 가져오기도 했는데 이로 인해서 북해의 폭풍우는 무려 400배나 증가를 했고 따라서 북해 연안의 많은 도시들이 폭풍으로 사라지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당연히 날씨가 습하다 보니까 농업이 흉작되는 일이 잦았고 습한 기후로 인해서 유럽에는 흑사병과 같은 역병이 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엄청난 사람들이 흑사병이라는 질병에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저분한 것뿐만 아니라 습한 날씨 때문에, 소빙하게 습한 날씨 때문에 이 전염병이 엄청나게 창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염병과 농사뿐 아니라 문화적인 면에서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마녀 사냥이죠. 당시 지배권자들은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흑사병과 기근 등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됐고 당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에게는 기후의 악화를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신의 노염으로 해석을 해서 마녀 사냥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마녀로 의심스러운 사람이 정말 마녀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방법이 뭐였냐? 그것은 바로 손과 발에 돌을 묶어서 물속에 그대로 집어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죽으면 사람이었네? 미안해. 반대로 살아나오면 마녀다! 인간이면 살아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형을 시켰던 것이죠.
뭐 마녀 사냥하면 예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죠. 지금은 뭐 유튜브 공중파에서 열심히 한 사람을 여론에 끌어올려가지고 거의 반 죽음을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뭐 그걸로 인해서 뭐 연예인들은 자살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매스컴 타서 죽기도 하고 그리고 신당에 깠던 놈이 알고 봤더니 죄가 없다면 결국 뭡니까? 뭐 내가 나만 그랬냐? 미안하다. 끝. 아무튼 마녀 사냥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그 행위만 변경이 되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과 정치인들이 또 이 같은 또 요긴한 카드로 씁니다. 이런 또 마녀 사냥을 그래서 사회적 분열 카드로 또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아무튼 마녀 사냥 이후 소빙하기는 계속 됩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이때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소빙하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농업은 서서히 기계화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계기는 결국 공업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산업혁명에 필요한 많은 자동화 기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빙하기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도 깊은 관련이 있는데 루이 14세 왕정의 사치와 주변국들과의 끝없는 전쟁의 피폐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고갈된 상태. 자, 이때 바로 소빙하기 즉 혹한의 기후가 덮치는 상황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프랑스 농민들은 소빙하기의 피해로 인해서 흉작과 기근이 이 당시에 팽배했었고 굶주린 백성들은 자신들만의 세상에 살아가는 귀족들에게 불만과 불평등을 느끼게 되고 결국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루이 16세의 아내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호호호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개소리를 짓거리다가 기요틴에 목이 잘려 세상을 하직하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케이크가 아니라 브리오슈를 주세요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마리 앙뚜아네트가 시종들에게 저 사람들에게 브리오슈를 주세요 라고 한 말이 왜곡돼서 케이크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리고 브리오슈라는 것은 원래 빵집에서 빵을 구우면 생기는 찌꺼기를 말하는 것인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왕비였을 시절에는 귀족들 사이에서 즐기는 부드럽고 달콤한 페스츄리를 바로 브리오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비의 반대 세력이 악의적으로 왕비가 한 말을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전달을 했고 사람들은 찌꺼기나 받아먹고 돌아가라 라는 말로 잘못 받아들여서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 혁명과 같은 시기 그러니까 조선 후기 정확히 소빙하기 시대에 흉년과 기근으로 인해서 잦은 농민 반란이 발생했던 그러한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빙하기와 농민들의 반란 그리고 혁명 등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게 되신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점은 2030년 이후 소빙하기가 정말 찾아올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과학계에서는 2030년 소빙하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는 예측에 대해서 매우 다른 의견들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태양의 자기장의 지구 영향은 아직까지 모든 게 불투명한 과학 이론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2015년 영국 기상청 등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태양 흑점이 극단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이 2050년에서 2099년까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다행히 소빙하기로 지구 기온이 떨어지는 효과는 섭씨 0.1도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인데 태양 흑점 감소 효과를 고스란히 견디면서 추위를 감내했던 17세기 말부터 18세기보다 기계 문명의 발전으로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보온 효과를 지속시키게 되면서 과거 유럽의 역사가 재현되긴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류는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오히려 고마워해야만 하는 것일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오케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재난의 위기로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태양의 흑점은 언젠가 다시 늘어나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태양은 11년을 주기로 활동을 극소기와 극대기로 반복을 합니다. 이 주기가 솔직히 언제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10년 뒤 아니 5년 뒤 아니 1년 뒤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 깨달아야 할 문제는 언론에서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태양의 자기장 자체 그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 그동안 지구는 수없이 태양의 극소기와 극대기를 경험을 했고 인류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동안 문명을 지속시켜왔기 때문이죠.
왜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냐면 지구의 이산화탄소량이 이때까지는 그다지 많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온난화 현상, 즉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난화 현상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매우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딩동댕동, 바로 맞췄습니다. 인류가 지금의 지구 온난화를 전혀 통제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태양의 흑점 증가로 인한 자기장 활성화와 온난화의 온실 효과가 서로 겹치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실로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석하게도 인류는 이러한 역사상 초유 사태를 대비할 별다른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겪어보질 않았는데 어떻게 대책을 한다는 겁니까? 즉, 이 같은 결과가 미래 인류에게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만들어 줄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지금의 온난화 해결 방법은 없는 것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 이미 누군가가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누군지 다 알 거니까. 지구에서 생산되는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된다. 요즘 확실히 줄어들고 있죠. 원래 의도한 계획은 그렇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젊은 사람들 애도 안 낳고 꼭 먹고 알 먹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재 진행되는 온난화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인류는 불과 몇십 년 안에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에게 심각한 식량난과 가뭄, 그리고 싱크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죠. 물이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식량난과 깊은 관련이 이 물 부족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기후변화, 또 그에 따른 산불 및 초목의 파괴, 또 인공강우, 온난화로 인한 북극과 남극의 만년설의 해빙 속에 숨어있는 미지의 고대 미생물의 출현, 그에 따른 괴질의 창궐, 마지막으로 해수면 상승 기후의 극적 변화의 영향으로 전 지구적으로 매우 심각한 생태계 교란 파괴 등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 맞다. 그리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진짜 지구 정말 큽니다. 진짜 이것도 빼놓아서는 안 되겠죠. 자, 애석하게도 현재 인류가 하는 짓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절대 반성할 기미가 없습니다. 지금의 온난화의 위기를 인류는 결코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보고, 이대로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충격적이게도 인류의 생존의 기로는 지금으로부터 20년에서 30년 후에 명확하게 결정지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도, 2도, 3도, 올라가는 거 얼마, 목욕탕물도, 1도, 2도, 3도 올라가 봐야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게 되면 세계 곳곳에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고요. 2도가 올라가게 됐을 시에는 세계 주요 도시가 침수됩니다. 그리고 3도 이상 올라갔을 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과 같은 정글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요. 4도 상승 시 지구의 빙하가 급속하게 녹아내리기 시작을 하면서 사람들의 성격도 포악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5도 상승 시에는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이 속출하면서 기존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이 동반이 되고, 마지막으로 6도 상승 시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인류는 대멸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과학자들은 이 온난화 현상과 태양의 자기장 활동 현상이 서로 겹치게 되면 지구의 최대 4도 이상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과 정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의 성격이 포악하게 변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산불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지구는 말 그대로 그냥 4도만 올라가도 거의 파멸입니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지구가 뜨거워지는 것을 멍하니 지켜만 보고 있다면 불과 30년 안에 인간의 생존의 문제가 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언론에서 과학자들과 기자들이 열심히 떠들어대고 있는 소빙하기, 저건 그냥 프랙티스 모드, 그냥 연습 모드예요. 저게 끝나고 본격적으로 지구의 온도, 즉 태양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온난화가 겹치는 순간 지구에 심각한 재앙이 미친듯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고, 자, 시기를 말씀드리자면 2030년부터 10년 동안 소빙하기 상태로 흘러가다가 그 후 10년 뒤인 소빙하기가 지난 2040년부터 2050년 사이까지 태양의 흑점이 다시 많아지면서 자기장이 격렬히 다시 활성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지금의 온난화 사태가 이때 만약에 해결되지 못한다면 지구의 온도는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고 결국 인류 종말급의 상황을 우리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팩트, 여러분들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스토리 그냥 판타지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저 혼자만이 뇌피셜로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개소리가 결코 아닙니다. 지금의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3. You have this worst case scenario that we've been talking about, this doomsday. It could begin to unravel, I think, as early as 2030. That's only 10 years away. 호주 국립대 기후변화센터 원장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2030년, 즉 소빙하기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말 조짐이 일어나게 된다. 종말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들, 이거 결코 농담 아닙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도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또 하나의 의혹, 그것은 바로 흑기사 위성입니다. 갑자기 흑기사 위성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거 뭐 서프라이즈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위성이 주기로 봤을 때 정확히 2030년 이후로 한 번 더 지구로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구 종말의 지침을 알리는 시간과 흑기사가 재방문하는, 그 우주선이 재방문하는 시간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우연이 아닌 필연적인 하나의 움직임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왜 돈 많은 부자들과 IT 거부, 그리고 딥스 마스코트 놈들이 지하 아파트나 지하 벙커를 열심히 구매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놈들이 무슨 공상과학 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 땅속에 좀비 생존 게임이라도 해볼까 하면서 생돈 들여 저지랄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일론이 이 새끼는 왜 미국 정부와 나사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화성에 가려는 우주선을 만들려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겠습니까? 결국 지구가 마탱이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들의 행동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입조심, 저는 그거 잡아보겠다고 개깡을 떨다가 걷잡을 수 없이 그 잡종 변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무서워서 그냥 그 말도 못하겠어 제대로 그냥. 그리고 일론이 말 나온 김에 뭐 최근에 그 소식에 따르자면은 일론이가 돈이 없어서 코인으로 장난질 쳤다라는 소문들도 은근히 들려오던데 뭐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뭡니까, 그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 그 사람 있죠, 그 마이클 버리? 아무튼 이 사람이 테슬라에 몰락에 베팅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솔직히 내가 봤을 때도 이 화성 갈 거니까 이 새끼가 지 돈으로 사업을 벌려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유중하고 투자금 받고 남의 돈을 이용해서 신나게 뭐 화성몽을 꿈꿨던 것이지 뭐 자기 돈 들였던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재산 2위라는 인간이 생각해보면 코인놀이에 죽여버리겠다는 그 협박 트윗까지 받으면서 이게 할짓거리냐고요. 이건 뭔가 구린내가 좀 나긴 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정말 돈이 많다면 코인 장난질 하겠냐고요. 뭐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 조지 소로스 뭐 이놈들이 코인 장난질 합니까? 뭐 코인으로 주댕이 까냐고요. 안 하잖아요. 한마디로 일론이 이 새끼 뭔가 조금 위험한 놈입니다. 늘 제가 말했듯이 좀 이상한 놈이에요. 이 새끼가 만들고 계획하는 거 지금부터 의심하고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뇌 속에다가 뭐 심는다 뭐 이딴 거 막 생각만 해도 소름 돋네 진짜.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시 이제 함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태양의 변화무쌍한 성격이 언제 어떻게 인류를 강타할지 오직 신만이 알 수 있을 뿐이고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온난화 사태와 겹치게 됐을 경우 인간은 그냥 한 방에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한동안 이러한 위태로운 지구의 소식들을 주기적으로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미리 잘 대처하시고 또 미래를 판단해 보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